자, 여기 54번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하나 그리고 표현을 좀 해줄게요. 자, 됐죠? 지금 여기까지가 P1인 거고 P1의 길이는 1이죠. 그 다음에 P2는 이렇게 올라가요. P1, P2는 서로 2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등비 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죠. 여기가 2분의 1인 형태인 거고 지금. 그리고 얘가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또 절반이래. 그러니까 여기에 절반이니까 대충 한 이 정도 되겠지. 여기가 P3고 그럼 뭐냐면 여기가 2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리고 이제 P3, P4는 또 그거의 절반이니까 한 이 정도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 대충 2분의 1의 3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구조지.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어떤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면 이거 편의상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1이었는데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됐다가 세 번째 시행 갔을 때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총 4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반의 절반만큼 이게 이제 여기로 이만큼 갔다가 얘가 이만큼 가게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또 그거에 얘가 이제 그 다음 봤을 때 그러니까 x 값이 바뀌는 구조가 1일 때랑 4분의 1일 때랑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때죠. 요때. 이거의 또 절반. 그러니까 P4, P5 요때죠. 요때. 그럼 요건 얼마냐면 여기는 2분의 1에 5승이 되니까 4승이 되죠. 4승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1만큼 갔다가 두 번째는 2분의 1의 제곱만큼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됐다가 거기다가 또 이번엔 오른쪽으로 2분의 1의 4승만큼을 움직인 거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x좌표가 어디로 수렴할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로 가보자. y좌표는 2분의 1에서 출발을 해서 올라갔다가 2분의 1의 3승만큼 내려갔다가 그럼 여긴 또 2분의 1의 5승이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2분의 1이었다가 2분의 1의 3승만큼 떨궜다가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5승만큼 다시 올라가는 구조니까 자 얘네들의 공비랑 첫지항들을 다 각각 구할 수 있겠지. 그럼 x좌표, y좌표 둘 다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제가 이제 5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6번 이거 한번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자 56번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래요. 그리고 이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내접하는 정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살짝 축소를 하면 좋겠네. 크기 조정해서 살짝 이렇게 하면 되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원을 하나 새롭게 또 이렇게 내접시키고 있는 형태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요 놈은 이렇게 되겠지. 했죠? 이게 뭐 반복되는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한 요 부분이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첫 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도 그려야 되는데 사실 두 번째 그림까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알다시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까? 알다시피 지금 요 원이 지금 딱 닮음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닮음비를 활용해주면 되는 거라고. 닮음을 활용하면 된다고. 직접 구할 필요 없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해야 될 게 첫장과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반지름. 왜냐면 그 원은 이제 1이란 걸 아니까 이 작은 원만 좀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오케이. 대충 어떻게 가야 될지 일단 세팅이 해놨으면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첫 장부터 구해봅시다. A1 구하기. 그럼 A1 구하는 거는 이제 너무 쉽죠? 내가 전체 원이 얼마냐면 반지름 길이 1이니까 파이가 되겠고 전체 원에서 정사각형 넓이를 하나 빼주면 돼요. 근데 정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려고 한 변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중심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이제 반지름 길이인 1이 되겠죠. 그럼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무조건 여기가 45도니까 1대1 대 루트 2라서 여기가 루트 2분의 1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란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나오죠. 루트 2분의 2겠죠. 루트 2분의 2. 그럼 루트 2분의 2라는 건 루트 2라는 거니까 결국 제곱을 해주면 2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첫째 항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비를 구해야 되죠.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문제 읽어보면 알다시피 넓이에 대한 공비예요. 그러니까 넓이 공비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일단 먼저 닮은 비를 먼저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전체는 1이 되고 안쪽에 있는 이 원을 구하면 되는데 어머나 이미 원의 그 반지름의 길이가 정사각형을 구하면서 구해졌죠. 루트 2분의 1이라고. 따라서 비율은 루트 2분의 1이다. 그럼 이거를 이제 제곱을 하면 그게 바로 넓이의 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1대 2분의 1이고 얘가 이제 넓이 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1-2분의 1분의 첫째 항 파이 마이너스 2니까 정리해주면 2파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죠 문제? 다음으로 가봅시다. 58번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A 위치에서 놨대요. A 위치가 한 여기쯤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구슬이 있겠죠. 얘가 A입니다. 근데 지금 추의 위치를 A에서 놓으면 처음엔 30cm를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25cm. 그러니까 약간 이게 반복되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요만큼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겠지. 그러니까 추가 앞에 움직인 거리의 6분의 5만큼 방향을 바꾸어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는 이제 30만큼 이렇게 갔겠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30cm만큼 갔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는 한 25cm인가 대략 한 여기쯤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5cm. 그리고 6분의 5만큼 바꿨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으로 갈 때는 여기는 이제 요 길이가 25 곱하기 6분의 5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6분의 125니까 이걸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이 추가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지금 구하라는 게 일단 30만큼 움직였다가 그렇죠? 30만큼 움직였다가 이제 25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25 곱하기 6분의 5만큼 움직였으니까 이거는 이제 첫 장이 30이고 공비가 6분의 5인 등비수열의 합공식, 등비급수를 활용하면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크게 어렵진 않은 내용의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2번 이제 스텝 2로 갈게요. 스텝 2의 62번과 63번입니다. 스텝 2의 62번과 63번. 페이지는 64페이지고 62번부터 볼게요.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아래 n승이 자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이 수렴한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겠구나 라는 걸 바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기억부터 먼저 보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아래 n승 더하기 3 곱하기 아래 n-1승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차피 얘도 수렴한다라고 치고 얘도 보시면 공비가 지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수렴과 수렴이니까 당연히 얘도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니은으로 가봅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아래 n승 마이너스 아래 2n승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수렴을 하죠. 그럼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한지를 따지면 되지. 그러면 아래 2n승은 공비가 얼마냐면 아래 2승이 됩니다. 얘가 이제 공비가 되겠죠. 그럼 아래 2승의 범위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었으니까 r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1보단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니까 0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뭐 1과 1 사이 있다 이렇게 처리하면 절대 안 되고요. 1보다 작으니까 제곱을 해도 1보다 작을 거고 제곱을 했으니까 무조건 0 이상이니까 0 이상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요게 범위가 되는데 r제곱도 어쨌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도 극한으로 보냈을 때 어차피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즉 r제곱이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r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다 수렴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r제곱이 수렴하니까 공비가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이다.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하겠죠. 그 다음 디귿 r분의 1. 자, 요런 걸 좀 잘 봐야 돼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분의 1의 n승. 그럼 얘는 공비가 지금 r분의 1인 거잖아.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공비가 r이었으니까 r이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니까 r분의 1은 그거 역수치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r분의 1의 범위는 1보다는 커야 되고 r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만약에 이제 0과 1 사이에 있다면 이걸 역수해버리면 무조건 1보다는 큰 숫자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숫자도
이걸 이제 역수로 바꾸면 숫자가 계속 커지는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 역수를 했을 때 r분의 1도 뭐 1과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얘를 뭐 부호를 바꿔야 된다. 뭐 부등호 바꿔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등호의 표기는 애초에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r이 있는데 그걸 역수치하면 대충 어떤 값으로 가겠더라라는 걸 본인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 보면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2랑 뭐 r이 뭐 4 사이에 있다 하면 이게 이제 r분의 1로 바뀌면 이게 이제 역수로 뒤바뀌면서 분모가 아니 뭐 분모랑 분자랑 역수로 바뀌니까 여기서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게 1분은 맞고 1분은 틀렸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2랑 4니까 그걸 역수로 했을 때 분모에 2가 오고 분모에 4가 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 3이나 이런 숫자들은 당연히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왜냐면 분모는 커질수록 값은 작아지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뭐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라 이제 더 이상 그만. 그러니까 공비가 어때요? 공비가 1보다 크잖아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공비가 1보다 크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무조건 발산이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어요. 그 다음 리을 2분의 r-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분의 r 그러니까 즉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2분의 r-1을 처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r-1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요거까지는 괜찮아.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이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보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무조건 발산한다 했으니까 얘는 수렴하는 것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 중간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렴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발산을 하니까 그냥 발산한다라고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이제 리을까지 발산이 되겠고요. 미음으로 갑시다. r의 3승이래. 그러면 이거 이제 느낌 오잖아. 공비가 얘는 r의 3승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으니까 이걸 세제곱을 하더라도 변함 없습니다. 알겠죠? 이걸 세제곱을 하도 변함이 없으니까 얘도 당연히 수렴하고요. 비읍으로 가시면 2분의 r의 n승. 그럼 이건 따로 보면 되지. 2분의 1 곱하기 r의 n승 이렇게 되고 더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r의 n승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걸 따로 보면 되잖아. 그럼 이제 얘는 뭐 당연히 수렴하고요. 여기는 요 녀석도 마이너스 r이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r의 범위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빼면 2분의 1, 2분의 1은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수렴하죠. 따라서 수수니까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정답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3번의 문제인데 요것도 괜찮은 문제예요.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 기억부터 먼저 봅시다. AN이 일단 등비수열이고 이제 수렴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얘가 수렴하면 이란 뜻이죠. 그러면 얘도 수렴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얘가 수렴한다는 말은 결국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 얘를 제가 a 곱하기 r의 n-1승이라 잡으면 얘는 a의 2n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a2가 되고 둘째 항이 a4가 되니까 첫째 항이 a2니까 a2 곱하기 그 다음에 공비가 지금 r제곱이 된 거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r제곱이니까 그래서 r의 제곱의 n-1승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이제 정리해주면 ar이 되고 여기서 r의 2n-2승 이렇게 돼서 뭐 2n-1승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an이 얘니까 n 대신에 2n을 집어넣어서 여길 2n-1이다 이렇게 표기해도 되겠죠. 뭐 어쨌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얘가 수렴하는지를 보기 위해선 얘의 공비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친구의 공비는 r제곱이죠. 근데 아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범위는 1보단 작을 거고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결국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수렴한다는 지극히 자명한 소리겠지. 당연히 오케이입니다. 참이에요. 니은 가봅시다.
얘가 발산하면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발산한다는 말은 결국 뭘로 해석이 되지? R이 1보다 크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 A2n도 발산한다 라고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A2n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공비가 R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공비가 R제곱. 그럼 공비가 R제곱이니까 R이 1 이상이면 R제곱도 1 이상일 거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 이하면 R제곱도 1 이상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 3이면 제곱을 하면 9가 되니까 그건 1보다 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걸로 해석이 되네요 지금. 그러니까 요 녀석도 발산한다. 네, 요게 이제 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으로 가봅시다. 등비급수가 수렴하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 먼저 알 수가 있고 뭐 첫째 항이 0이어도 되겠죠. 여기에다가 첫째 항이 0이다. 뭐 이런 조건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2분의 1도 수렴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딱 요렇게 봤을 때 잘 봐. 이렇게 보면 뭔가 이게 수렴하나 발산하나 볼 수 있지만 제가 일단 두 가지로 일단 해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해석법은 요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줄 거야. 리미트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한다 라면 반드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걔도 이제 0으로 수렴해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리미트 an 더하기 2분의 1이 만약에 0이 되지 않는다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근데 보시면 얘를 리미트를 보냈을 때 얘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으니까 무조건 0으로 수렴하죠. 맞죠? A에 R에 n-1승에서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으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한다고 무조건. 근데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이제 극한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시그마는 발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틀린 거죠. 디귿이.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는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2분의 1인데 여기서 얘는 수렴하지만 2분의 1을 무한번 더해버리면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발산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여튼 정답은 3번이고 이제 그 다음 스텝 2로 넘어가시면 66번과 67번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봅시다. 여기 페이지는 65페이지예요. 자, 66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원점 O에서 차례로 30도의 각을 이루는 직선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이웃 직선의 차례로 수선을 그어 나가면 수선의 길이 합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X축을 기준으로 여기가 O고 여기가 A니까 이 길이가 지금 1인 거예요. 1인 거. 그죠?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내려가서 이런 상태예요. 여기서 얘를 30도만큼 기울였어요. 30도만큼 기울였어요. 이렇게. 그 30도만큼 기울여서 그냥 이걸 얘기하면 되겠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30도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60도 여기 60도가 되겠죠? 그죠? 일단 이걸 먼저 다 끄읍시다.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 여기서 또 수선의 발을 내린 거 뭔가 더 길어진 것 같지만 기분 탓입니다.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 그렇게 했을 때 이 수선의 길이니까 요 길이를 다 더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지금 30도니까 우리 아까 그거 쓰면 된다 했죠.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세타면 얘는 A 코사인의 세타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A 사인의 세타다.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1 곱하기 사인의 30도가 됩니다. 요 길이는 이제 얘가 새롭게 빗변이 되는 거죠. 여기가 30도인데 여기가 새롭게 빗변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얘는 코사인의 30도가 돼요. 코사인의 30도. 요 길이는. 그러면 이제 그 코사인의 30도에다가 다시 사인의 30도를 곱해야 되니까 요 길이가 코사인의 30도 곱하기 사인의 30도가 되는 거야. 이게 납득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지금 여기가 1 곱하기 사인의 30도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1 곱하기 코사인의 30도라는 거고 여기 보면 걔를 가지고 이제 빗변으로 잡으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직각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빗변에 대한 사인 값 요거니까 그 코사인 30도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한 그런 값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규칙성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럼 봐봐. 지금 요 길이에 다시 코사인 값을 붙이면 얘가 되고 그거에 다시 사인 값을 붙이면 얘니까 요 길이는 코사인의 30도의 제곱에다가 사인의 30도를 곱한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나열했을 때 뭔가 특수한 상황이 보이죠? 어떤 상황?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없다가 사인의 30도는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사인 30도를 계속 곱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첫째 항이 1 곱하기 사인의 30도인 거고 공비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2분의 1이고요. 얘는 이제 2분의 루트 3이라서 이제 그 등비급수의 공식을 사용해주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67번 갑시다. 마의 67번이죠. 여기 내용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잘 봐두도록 합시다. 자, 지금 OA의 길이가 4고 4루트 3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의 길이가 4고 여기의 길이가 4루트 3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8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문제를 보자마자 여기가 60도구나 여기가 30도구나 이게 이제 체크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근데 조금만 더 다시 그릴게요. 대충 한 이 정도에다가 이 정도 딱 그리면 되겠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기준해서 얘가 이렇게 반원을 그려야 되지. 그지? 반원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반원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내린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닮음인 거고. 그럼 내가 이 그림까지만 그리는 이유를 바로 납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는 건데 공비를 구할 때 넓이 공비죠. 딱 구해보시면 넓이들의 리미트 값을 묻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넓이들의 합에 대한 극한이니까 급수로 처리가 돼서 넓이 공비가 필요한 거예요. 넓이 공비가. 근데 넓이 공비를 구할 땐 닮음을 활용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장 첫 번째 도형이 이 직각삼각형이라면 두 번째 도형은 이 작은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그러니까 두 도형의 닮은 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얘의 첫째 항부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첫째 항을 구하려면 얘를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선을 이렇게 구해서 지금 이 삼각형과 이 부채꼴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 부채꼴을 빼주고 이 삼각형을 빼주면 돼요. 그냥 굉장히 복잡하죠. 식 자체가. 일단 뭐 그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부터 먼저 구해보자고요. 이 삼각형 넓이. 그럼 여기가 지금 4인 거잖아. 그지? 여기가 60도인 상황이고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왜 반지름이잖아요. 여기도 60도니까 얘가 정삼각형이에요. 안쪽이. 여기가 60도, 여기가 그럼 30도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죠. 그럼 일단 1번. 얘가 1번이에요. 1번. 얘가 2번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1번, 2번을 이렇게로 바꿉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살짝 제쳐두고 첫 번째부터 먼저 구해야 되죠. 1번부터 먼저 구해보자고. 그러면 얘는 봐봐. 그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길이도 4겠죠. 여기가 30도니까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의 30도. 이걸 활용한 거예요. 여기서 얘가 A고 얘가 B라서 얘가 30도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2 곱하기 사인 30도. 끼인각 공식 활용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부채꼴을 빼야 되는데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30도고 반지름이 4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죠. 4의 제곱 세타가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리해주면 얘가 2분의 1이 돼서 약분 4루트 3만 남을 거고요. 빼기 얘는
여기가 16이니까 8 될 거고 3, 4 돼서 3분의 4파이가 첫 째항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형을 또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도형은 부채꼴의 중심각은 60도 2분의 1 r제곱 세타에서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의 제곱. 요거는 아까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 자, 요거 정리해주면 얘는 3분의 8 루트 3 8파이 3분의 8파이 빼기 4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되죠. 그럼 더하게 되면 다행히도 이제 얘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3분의 8파이에서 3분의 4파이를 뺀 거니까 결국 첫 번째 A1은 3분의 4파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공비를 구해야 되니까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요 삼각형의 길이에요. 요 삼각형의 길이를 구하면 요 삼각형의 길이를 통해서 닮은 비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요 길이는 너무나도 쉽게 나와 있죠. 왜? 아까 반지름이 4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이 4니까 요 길이가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닮은 비는 4루트 3 대 4가 되겠지. 그치? 요게 이제 4루트 3이니까. 그럼 요거는 4루트 3을 양변에 나눠주면 1대 루트 3분의 1이 되고 얘가 이제 그 닮은 비가 되니까 제곱을 해주면 1대 3분의 1이 되고 이게 이제 개수가 늘어나진 않으니까 얘가 바로 넓이 공비가 됩니다. 그럼 넓이 공비는 되게 구하기가 쉬웠다, 그지? 그래서 넓이 공비를 써주면 1-3분의 1분의 3분의 4파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정리해주면 2파이가 정답이 되겠지. 어때요? 그러니까 첫째 항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웠지만 두 번째 항, 그러니까 공비를 구하는 건 매우 쉬웠던 문제에 속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가 어려우면 나머지 하나는 쉬워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어려우면 둘째 항 구하는 거 혹은 공비 구하는 건 매우 쉬울 거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첫째 항 구하는 것도 어렵고 공비 구하는 것도 어렵다. 그게 이제 난이도 극상의 문제. 그러니까 요 정도는 난이도 중인 게 첫째 항만 구하기 어려운 거야. 공비는 되게 쉬우니까. 그 다음에 나중엔 첫째 항이 구하는 게 쉽지만 공비 구하는 게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67번이 풀립니다. 다음은 이제 실력업 문제는 다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68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68번.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68번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승분의 3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게, 자, 얘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할까?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식이 지금 약간 요런 느낌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일단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1부터 나열을 하시면 3의 1승분의 4 더하기 2 대입해 주시면 3의 제곱분의 7 더하기 3 대입해 주시면 3의 3승분의 이제 얼마냐면 이거 얼마야? 3 집어넣으니까 10 요거죠. 그러면 지금 분자를 보시면 간격이 3만큼 늘어나죠. 그리고 분모를 보시면 3 곱하기로 표현이 되어 있죠. 더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지금처럼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의 곱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워 시리즈 몇 급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몇 급수 배우긴 했을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 몇 급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몇 급수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몇 급수는 뭐냐면 적절하게 어떤 값을 곱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곱하기 2 1승 더하기 2의 0승이라 할게요. 아니다, 2의 1승이라 하자. 더하기 2 곱하기 2의 2승 더하기 3 곱하기 2의 3승 하면 지금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그럼 이 친구를 이제 s라고 잡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미안해요. 계속 끊기는 이유가 뭐 주고 시간 체크하고 한다고 제가 계속 중간에 스탑했다 이거 반복하고 있어서 약간 영상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공비가 지금 2잖아. 등비 수열에서의 공비가 2니까 그걸 절반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공비만큼을 나눈 거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를 약분을 시켜도 되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좀 모양새가 안 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오른쪽 등비수열에다 곱할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2 곱하기 2의 1승 되고 3 곱하기 2의 2승 되겠죠. 얘가 3 곱하기니까. 그 다음에 4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이거는 더하기 4 곱하기 2의 3승 이렇게 되겠지. 일부러 맞춰준 이유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등비수열이 같아졌죠. 같아졌죠? 근데 몇 개 차이나? 한 개씩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여기를 뺄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s가 되겠지. 그 값은 자 여기서 먼저 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죠? 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뺍시다. 뭐 하여튼 뭐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녀석은 1 될 거고 여기서 여기를 뺐으니까 더하기 2의 1승 될 거고 여기서 3에서 2를 뺐으니까 2의 2승 그대로 놔둬놓고 2의 2승 될 거고 4에서 3을 뺐으니까 또 2의 3승 되겠지. 4 빼기 3이니까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주다 보면 더하기 얘는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이제 이 전까지 더하기 n의 2의 n-1승 여기까지 되겠죠. 그럼 여기 뺐을 때 값은 2의 n-1 될 거고 n의 2의 n승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쨌든 뭐 등비수열의 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래서 등비수열 합 보고 그 다음 마지막 얘를 더한 게 2분의 1 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s가 나오죠. 이게 몇 급수 계산이에요. 몇 급수 계산. 자, 겁나 빡센데 이게 엄청 그렇게 어렵진 않아 또. 알겠지? 그럼 여기도 등비수열이 지금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3분의 1. 그죠? 3분의 1.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겠다고. 4 곱하기 3분의 1의 1승 더하기 7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3분의 1의 3승 더하기 쭉쭉쭉쭉. 요걸 이제 극한값 s로 수렴한다로 가정을 하자고요. 됐죠? 3분의 1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처리를 좀 해줄 거냐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죠. 얘가 3분의 1이니까 3s 3배를 하는 거야. 3배. 그럼 여기다가 그냥 3을 곱한다라고 칠게요. 3을. 그러면 첫 번째는 4 곱하기 1이 되니까 얘를 살짝 한 칸을 왼쪽을 내립시다. 이렇게. 3 곱하기 1이 될 거고 더하기 여기에다가 3을 곱한 걸 나열을 해버리면 7 곱하기 3분의 1의 1승 될 거고요. 더하기 여기다가 이제 3을 여기다 곱하면 되겠죠. 그럼 10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그 다음이 이제 13일 테니까 얘는 13 곱하기 3분의 1의 3승 이렇게 될 거예요. 더하기 다다다다. 어차피 무한급수니까 얘는 다행히도 끝이 없어요. 끝을 볼 필요 없이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3s에서 2s를 빼면 2s가 되겠죠. 그럼 그거는 일단 앞에 있는 4 곱하기 1 그대로 나열해주고 얘는 이미 이제 여기가 맞춰졌죠. 원리가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그럼 맞춰주게 되면 7에서 4를 빼니까 3 곱하기 3분의 1의 1승이 될 거고 그리고 10에서 7을 빼니까 3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의 3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되겠다고. 그럼 여기서 얘는 4 곱하기 1 더하기 3으로 묶었을 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무한급수, 등비급수에 의해서 1-3분의 1분의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3분의 2니까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 있는 3과 곱해지니까 결국 4 더하기 2분의 3이라서 얘 계산해주면 2분의 11인가 이렇게 나온 걸 알 수가 있다. 알겠죠? 근데 그게 2s니까 결국 s는 4분의 11이겠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몇 급수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69번 문제 봅시다. 첫째 항이 1인 두 등비급수 a, bn이 각각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거일 때 얘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an제곱 더하기 bn제곱 뭐 여기서 약간 이런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곱셈 공식 활용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절대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첫째 항이 1이고 각각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n을 첫째 항이 1이니까 1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잡아주고요. b의 n을 1 곱하기 s의 n-1승 이렇게 잡아서 r과 s 모두 절대값 씌웠을 때 1보다 작다라는 이제 조건을 붙인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수렴하겠죠. an과 bn은. 그럼 지금 문제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bn 요걸 묻고 있는 거니까
각각 수렴한다 했잖아요. 각각 수렴한다 했으니까 급수의 성질에서 얘를 각각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시그마 1의 AN은 얘가 되니까 계산하시면 등비급수에 의해서 1-R분의 A가 1이죠. 이렇게 될 거고 첫째 항이 1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BN의 값은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얘는 1-S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딱 요 두 상황을 더했을 때 값이 3분의 8이다가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으로 가볼까요?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은 5분의 4라고 했어. 그럼 요거는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두 개를 곱했을 때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 R의 n-1승에서 S의 n-1승이니까 RS의 n-1승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의 공비 또한 RS가 되겠죠. RS. 그래서 1-RS분의 첫째 항은 얼마냐면 1 집어넣었을 때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다. 그게 얼마냐면 5분의 4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얘가 5분의 1이면 5분의 1이면 안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되겠네요. 왜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5가 되니까 플러스 4분의 5의 역수는 5분의 4잖아요. 그러니까 RS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힌트로 나오는 거고 이제 요거 통분해서 R과 S를 각각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계산은 제가 봤을 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생략을 할게요. 됐죠? 여기까지 하면 뭐 계산까지 할까? 혹시 모르니까 계산까지 한번 해볼까요? 요거 계산해주면 얘는 통분해서 1-R분의 1-S분의 1-R 더하기 1-S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1-R-S 더하기 RS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1-가 아니라 2인가? 2-R-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이제 3분의 8인 거니까 여기서 아까 RS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RS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그럼 여기 있는 녀석과 계산해주면 4분의 3 되겠고 마이너스 R-S 그러면 이게 지금 요거를 양변에 크로스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는 8배를 해서 4분의 3-R-S가 되고 그 다음 여기 크로스 해주면 3배의 2-R-S가 되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R과 S를 더한 거에 대한 식이 나올 것 같은데 정리해주면 6-8로 묶어서 R 더하기 S는 6-3으로 묶어서 R 더하기 S 그럼 넘겨주면 5의 R 더하기 S는 얼마가 되냐면 0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R과 S는 서로 반대되는 그거고 그 여기다 집어넣으면 R과 S가 각각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하여튼 그럼 계산해주면 되겠죠.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그마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AN을 직접 구해주시면 제가 AN을 직접 구하면 그 계산을 그냥 할게요. R은 마이너스 S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R의 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R제곱은 4분의 1일 거고 S제곱도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R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S값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올 텐데 부호는 서로 반대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필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제곱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제곱 AN과 BN이 지금 첫 번째 조건에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걔네들을 제곱한 녀석들도 무조건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두 개를 쪼개도 돼요. 그럼 첫 번째 식은 AN의 제곱이니까 지금 AN이라는 게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AN의 제곱은 첫째 항은 A1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첫째 항은 첫 번째 항이 1이었으니까 1의 제곱이니까 1이에요. 공비는 제곱을 했으니까 R 제곱이 되겠죠. 공비도 R 제곱. 근데 문제에서 아까 R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1-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AN의 공비가 R이라면 AN의 제곱의 공비는 당연히 R 제곱이죠. 그거는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이제 더하기 BN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 얘도 1-S제곱분의 1인데 S제곱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된다. 정리해주면 답이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상당히 이제 복잡한 식의 문제였는데 요 비슷한 게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간 테스트 때 뭐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그 수능 문제도 한번 끌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1번이죠. 70번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해도 돼요. 71번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주간 테스트 해설 강의 찍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찍겠습니다. 자, 71번 한번 가 보도록 합시다. 71번.
직사각형이 지금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3이죠. 그쵸? 그리고 요거의 반지름인 반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면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가 O죠. O를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되면 한 뭐 이렇게 있겠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다.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를 구하라고 하니까 뭘 구해야 될까? 이게 첫째 항 구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좀 힘들겠네. 첫째 항 구하는 게 일단 답만 봐도 일단 더럽잖아요. 그죠? 초항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이 원에 내접하게끔 이렇게 잡아주자는 거지. 그치? 제가 조금 더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선을 하나 그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인 거야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떤 느낌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씨 원 왜 이렇게 못 그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그려놓으면 좀 더 보기가 편할 거예요. 그러면 초항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A1을 어떻게 구할까를 먼저 구상을 해보자.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3이잖아요 지금. 그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4분원을 빼면 되는데 이 4분원은 2분의 1 파이 r 제곱 r제곱 세타죠. r제곱 세타. 그러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가 2분의 파이겠지.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빼기 이놈을 구해야 되는데 얘 면적을 구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려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곡선이 아니야 직선을 그어버리면 얘가 사실은 부채꼴이에요. 부채꼴. 이 부채꼴과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걸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 길이가 지금 얼마인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얘가 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2인 원이야. 그치? 반지름이 2인 원이고 그럼 요 길이 또한 2가 되겠죠. 2가 되겠고 그럼 여기가 1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여기가 루트 3이라는 것까지도 체크가 됩니다. 근데 얘가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60도라는 거고 여기가 30도니까 이 부채꼴에 대한 중심각도 나온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부채꼴의 넓이부터 구해주면 2분의 1 r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 6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겠지. 더하기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해봅시다. 3-4분의 파이 빼기 계산해주면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죠. 빼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정리해주면 3 빼기 이게 계산하면 얼마지? 12분의 5파인가요? 12분의 5파이 빼기 2분의 루트 3 이 바로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두 번째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공비는 이제 직사각형을 또 보면 되죠. 왜냐면 지금 요 바깥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과 닮음인 직사각형은 이 안쪽에 있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찾아보면 되겠고 그럼 얘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에만 좀 초점을 맞춰 봅시다. 잠깐만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 너무 난잡해가지고 지우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다시 직사각형 하나를 그려주면 이번에는 제가 보라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접하고 있죠. 그럼 내접하는 그 지점에서 다시 중심까지 꺼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반지름 길이인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미 나온 거야. 왜?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얼마냐면 얘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루트 1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닮은 비가 바로 나온 거죠. 닮은 비가. 닮은 비는 얼마냐면 루트 10대 2가 되는 거야. 길이비가 지금 대각선의 길이비가 루트 10대 2니까 그럼 얘는 루트 10을 나눠주면 1대 루트 10분의 2가 되겠고 얘를 넓이의 비로 표현하면 제곱하면 10분의 4가 되니까 여기가 1대 5분의 2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넓이 공비가 되겠지. 넓이 공비.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다 구했으니까 정리만 합시다. 정답은 1-5분의 2분의 얘가 3-12분의 5파이 빼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얼마냐면 5분의 3이죠. 5분의 3. 그러면 양변에다가 3분의 5를 곱하면 됩니다. 3분의 5. 역수니까. 그럼 얘 계산하면 5가 되고 얘 계산하면 36분의 25파이가 되고 얘 계산하면 6분의 5 루트 3이 되겠지.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답은 2번밖에 없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항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공비를 구하는 것도 살짝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가
대각선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고 그 대각선의 길이랑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통해서 닮은 비를 처리한다는 것 자체의 발상이 쉽지는 않았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면 그래도 프랙탈 문제 한 중상급 정도 될 거예요. 중상급. 알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잘 정리해서 급수 파트 마무리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